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들으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요즘 아이들이 참 잘 자랍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6세잖아요. 6살 아들, 딸 쌍둥이. 요즘에는 애들이 너무 빨라. 미운 4살. 전 팀장은 언제 가장 힘들어요? 지금 이제 7살이에요, 딱. 아유, 옛날 그 미운 7살 나이네. 미운에서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켰을 때 네. 본인이 납득되지 않으면 따지고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일관성 있게 안 해주면은 네. 또 거기에 또 반기를 듭니다. 아빠는 왜 안 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해요? 약간. 지난번에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더 무섭다니까. 아, 너무 화가 나지. 아니 나는 애가 운전하고 애들 데리고 가는데 애들이 아빠 다 왔어? 그러길래 다 왔어. 그랬더니 근데 왜 안 세워 차를? 그래서 아니 거의 다 왔다고. 근데 아빠 다 왔다며.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군요. 아 무서워요. 예. 3분 50초 후에 도착해. 그러니까 예. 무서워요 요즘에. 네. 자, 자식이 부모 속 썩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요즘은 거꾸로 자식 속을 부모가 썩이거나 긁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 자,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으니 다음 프로젝트 기획을 시작해야 될 텐데요. 우선 이번에는 김현욱 팀장이 맡아서 한번 진행해 보지 그래요? 네, 대표님. 자, 그럼 이번 프로젝트 컨셉은요. 따르릉 따르릉. 잠시만요. 여보세요? 태랑아, 이번에 네가 아버지 차를 하나 좀 뽑았는데 네가 저번에 준 카드 있잖니. 그거 한도 초과라고 하는데 그것 좀 해결해봐. 에? 아, 차요? 아니 그 작년에 차 사드렸는데 무슨 차를 또? 아니, 그 차는 얼마 전에 팔았어. 아니, 더 나이 먹기 전에 외제차 한번 몰아봐야 되지 않겠니? 응? 네? 아니 무슨 우선 저 회의 중이니까 이따 얘기해요.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 자수성가한 40대 태랑 씨. 하지만 부모님은 지나칠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원하셨고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컨셉은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따르릉 따르릉.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오빠, 난데 이번에 보내준 등록금 너무 잘 받았어. 근데 오빠, 우리 딸 서울로 대학 가는데 자취방이 없잖아, 오빠. 기숙사는 이놈의 기집애가 들어가기 싫대. 내가 알아보니까 서울 투룸 전세 한 5억 있으면 된다 그러더라, 오빠. 응? 그것 좀 해줘. 5억? 야,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아유, 어디 끼는 오빠 주머니에 있잖아. 응? 아유, 오빠 사랑하는 조카 대학을 갔는데 길바닥에 학교를 다녀? 아유, 오빠 그러지 마. 냉정하게 그러지 말고 서울 가서 성공한 거 다 아니까 좀 해줘. 해줘. 우선 나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이따 얘기해. 부모님은 물론 형제들까지 태랑 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태랑 씨의 근심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요? 나 왔어. 피곤하다. 여보, 어머니가 전화하셨던데 빨리 신용카드 한도 올리라고. 그리고 아가씨도 돈 좀 붙이라고. 아니 당신한테도 전화했어?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여기가 많이 아파. 요즘 머리도 띵하고 왜 이렇게 어지럽냐. 지금 가슴도 답답하고. 진짜? 안 되겠다.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봐야지.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인데 건강해야지. 그러게 진짜 이러다 갑자기 나라도 죽으면 부모님들이랑 동생들이 내 재산 차지하려고 또 얼마나 혈안이 될까. 지금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막무가내인데 만약에 생각도 못해. 안 돼. 우리 애들 얼마나 어린데 생각하기 싫어. 걱정하지 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겠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네, 자 이렇게 오늘 저는 아주 편했네요. 두 분의 열연 아주 편안하게 잘 관람했습니다. 예. 아니 이게 보니까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해요. 예. 그러니까 집안에 한 사람만 잘 되면은 집안이 일어난다. 이건 사실 옛날 컨셉 아닙니까? 이런 문제로 근데 분쟁 겪는 분들이 요즘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특히 유명인들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유명인들 중에도 있고 제 주변에도 좀 네. 많이 계세요. 이렇게 한 분이 자수성가하면은 그분을 중심으로 그 가족들이 그냥 쫙 이렇게 함께 나누자라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전화를 하시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이게 참 사실은 문제죠. 아니, 네. 소송까지 그래서 갔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많이 유명 있죠. 연예인들. 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법대랑에서 상속에 대한 문제는 좀 많이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태랑 씨가 사망한다고 해도 상속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직계 비속. 네.
네, 그죠? 좀 얼마나 마음이 네. 아프고 지금 답답하고 내 아이와 네. 내 아내가 걱정이 되면은 네. 이런 부분 내가 혹시라도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될런지 이런 걱정을 할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상속 자체는 네. 이 직계 비속 네. 자녀와 네. 배우자에게 그렇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니죠? 네, 이 뭐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들은 이 상속 관련해서는 전혀 뭐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착한 네. 큰아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네. 만약에 나와 내 아내가 네. 동시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움겨진 내 아이들이 아이는 어리니까. 예 어떻게 되는 미성년자잖아, 것인가? 미성년자. 네, 친인척들이 돌본다는 명분으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런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게 뭐 신탁 제도를 맞아요. 얘기한 기억이 네. 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네네. 이거를 미리 다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 이 금융기관에서 이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태랑 씨가 어쨌든 사업체도 있지만 본인의 임대 소득이 있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주택, 현금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신탁을 설정을 해서 네네네. 자녀들이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관리해라. 이런 내용으로 금융기관 명의로 뭐 아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믿을 만한 친척 중에 한 분으로 지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전부 다 내가 허락해야 된다, 내가 허락해야 된다 다툴 수가 있으니까 믿을 만한 한 친척이 분만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 최소한 여러 명을 지정해 놓는 것보다 아니면 지정을 명. 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명.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분만 지정해 두면은 오히려 좀 분쟁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방법이 있기는 있는 네.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방법 알고 있으면 나쁠 게 없으니까요. 태랑 씨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보는 네, 거예요. 아내가 또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있겠죠. 아니 보니까 태랑 씨가 네. 사망하기 전에 네. 어떤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걸로 좀 이야기를 꾸며볼게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태랑 씨가 이미 사망을 한 뒤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리 이제 죽기 전에 네. 사고를 당하기 네. 전에 뭔가를 네. 손 써야 된다는 건데 자 이게 이런 경우에 사실은 만약에 태랑 씨가 불의의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아내나 이런 게 다 이제 상속이 되겠지만 네. 사실은 시부모가 그럼 우리 아들이 모은 재산이야 이러면서 옆에서 괴롭히면 네. 야 이거 꽤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태랑 씨가 지금 마련해둘 수 있는 방법 중에 네. 모든 것을 내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그것이 상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 아들 재산이기 때문에 달라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 명의를 우선 좀 배우자 명의로 일부 변경을 해두시는 방법이 좀 안전할 수 있겠다. 오.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는 네네네. 아무래도 몇 살 때까지 관리를 하도록 신탁을 아예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자녀를 위해서는 신탁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는 명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 플랜을 해두면은 아무래도 다른 가족들이 재산 분할을 요구할 때도 이미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 네네. 분할을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그럼 이제 명의 이전 해놓고 네. 신탁 해놓고 하면은 뭐 다른 가족들이 뭐 재산 넘볼 그런 일은 좀 줄어들겠네요. 예, 예. 네. 근데 만약에요 이런 경우 있죠. 태랑 씨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시댁하고의 관계는 사실 소원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부모님께 지원했던 경제적인 부분을 한 번에 딱 끊기는 참 애매해 이게. 이제 이것도 태랑 씨가 사망하기 전에 네. 미리 계획을 해놓는 것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 이게 슬프다. 예, 꼼꼼하게 생각을 슬프다, 해본다면 내가 혹시 만약에 갑자기 어떤 불의 사고가 있을 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일거에 한 번에 생활비를 네네. 끊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신탁으로 우리 부모님의 생활비 측면은 이 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또 부양 의무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활비가 걱정되는 부분까지도 매월 미리미리. 매월 지급액을 정해서 신탁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슬프다. 네.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이건 내가 지금 건강한데 뭐랑 똑같냐면 내가 언제 사고 당할지 모르니까 요 젊은 날에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놔야겠네 이런 심정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죠, 너무 이게?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네. 어떻게 하면은 좀 편안하게 대비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차원에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네. 대비책을 네. 생각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보다도 가족이잖아요. 예, 하지만 아무리 가족 사이라고 해도 항상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것이 서로를 위한 마음이든 아님 물질적 도움이든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일은 또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